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야. f3일 됐다. 낮에 있고 최소값이 스몰 m이야. 이제 라지 m 빼기 스몰 m 값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인데 조건 가. 분식 f 4분의 1 빼기 x 그렇죠? 요거는 요거와 작거나 같다. 요거의 해가 -1부터 보라. 요거 적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분식 fx가 2x 빼기 2분의 13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럼 힌트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지. 조건 가는 무슨 뜻입니까? 조건 가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봐봐. 어쨌든 이게 F는 똑같잖아, 그렇지? 그죠? 2차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 X 범위를 이렇게 줬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지? 여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은 다 1을 더해야 되겠지. 그지? 여기다가 4를 나눠. 그럼 4를 다 나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서 요걸 P라고 보면은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 2차 부동식에가 -2부터 2다. 이런 해석이 돼요. 맞나요? 그치? 그러면은 FT의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 지금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치? 그래야만 0보다 작거나 같다이가 -2까지 나오죠, 그렇죠? 맞지? 그래서 식까지 세울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이건 뭐야? FT나 FX가 똑같으니까 FX의 식이 뭐예요? 최고차의 기수는 양수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A로 놓고 이 정도까지 세워주지 않았지. 요게 이 조건 가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 이게? 그러니까 힌트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항상. 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가 x 제곱 빼기 4니까 ax 제곱 빼기 4a예요, 그죠? 근데 조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들어가면은 ax 제곱 빼기 4a가 2x 빼기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다 넘겨가지고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x 제곱 빼기 2x 빼기 4a 플러스 2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요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 x축에 대해서 뭐예요? 위로 붕 뜨거나 아니면은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를 부동식으로 어떻게 세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걸 헷갈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2차 함수, 요 식에 대한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떠있는 걸 알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떴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허근인 거죠. 허근인 거예요. 접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인 겁니다. 그렇죠? 판별식 0인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줄 전한다는 건 뭐야? 는 0의 이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되지, 그치? 이거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정리돼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요 2차 함수가 위로 뜨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접하면 판별식이 0이죠, 그쵸? 둘을 합쳐가지고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한 방에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뭐예요? 판별식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보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F3이 얼마예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9A 빼기 4A니까 5A야. F3이 5A인데, 근데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오니까 F3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해했어 이거? 그러니까 조금 가하고 나를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뭐 내가 되게 특별한 아이디어 쓰지 않았잖아, 그렇지? 이 느낌이 이해되니까 이거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조건 나는 쉬운데 조금 가 같은 경우가 조금 이런 저런 힌트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 괄호 안에 있는 걸 살짝 T로 취합니다. 지금 보면은 3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5x 더하기 k는 0 이게 있는데 세근이 음수가 되고, 그쵸? 세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겠죠 이거?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의 문제예요. 되니? 당연히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조립제법 보자. 이제 잘 나오네. 조립제법이죠. k에 뭐 대입하면,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렇죠? k가 지워져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플러스 k 하면 딱 깔끔하게 0이 나오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k 0,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근이 한근은 확정이네, 그렇지? 마이너스 1로 한근은 마이너스 1로 확정됐어요. 그리고 이쪽 근은 모르죠?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지? 한근은 마이너스 1이니까 문제 없어.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알파, 베타가 둘 다 뭐예요? 둘 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죠? 두 군이 모두 음수이려면은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돼요? 두 군이 모두 음수다. 이게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또 근의 분리라고 하죠. 근의 분리. 여기서 조금 뭐 약간 난이도가 있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데 근의 분리. 근의 분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는 뭐예요?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됩니다. 7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허근이면 음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해돼요 이거?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지금 마이너스 5예요. 이미 음수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근의 곱은 k야.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돼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근이어야 돼요. 허근이면은 음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쪽은 뭐 따질 게 없고 이미 성립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k가 0보다 크다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넘기고 오늘 4k가 25 이하인데 그러면 k가 4분의 25 이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는 뭡니까? 0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인 거지. 이해돼요 이거? 이게 좀 마지막에서 좀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근의 분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따지는 거, 그렇죠? 이거는 보통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아니면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럴 때 많이 써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럴 때는 이거 보시죠, 그렇죠? 그때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도 나오면 설명 딱 해줄게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이거 마지막 알겠습니까?
시간 질문은 전부 다 칠판에서 해줄 거고 좀 웬만하면 좀 같이 보세요. 알겠지? 해설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맞췄어도 자기 풀이랑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쌤 풀이보다 내 풀이가 더 약간 빠르게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소개도 좀 해주고. 알겠지? 이러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못 푼 것만 당연히 봐야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 mx 플러스 n x 제곱 빼기 x 더하기 4다. 이게 성립하면 돼요. 이때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한대. 맞습니까 이거?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만 보면은 얘는 어떤 특정한 1차 함수고 얘는 이 고정되어 있는 2차 함수죠.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가 있어. 그럼 mx 플러스 n이 위로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4라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고정된 2차 함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이 요 a를 지나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다면은 1차 함수가 이렇게 뭐 무수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n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시오면 좀 이상하죠. 이상함이 안 느껴져요? 아니 m하고 n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m제곱 더하기 n제곱도 무수히 많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렇지? 그런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래. 그럼 이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두 2차 함수가 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mx 플러스 n이 뭐야? 한 개밖에 못 나오게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계산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확실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오류가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보고서 뭐야 mx 플러스 n 되게 마를 것 같은데 뭐 어쩌라는 거지? 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면 뭐예요? 그럼 두 2차 함수가 접하는구나. 접하면 뭐야? 이 접점에서의 딱 이 접선 하나만 mx 플러스 n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m하고 n이 고정이죠. 그럼 이제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이상해지지 않네. 이해돼요 이거? 거의 확실해요. 실제로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봐. 분명히 접할 겁니다. 그쵸? 그 좌표를 이 접점을 구하고 여기서 접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구할 수 있겠지 이거 그치? 이해돼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문제 이상해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상황인 거지? 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고가. 일단 그 클리닉 온 친구들은 클리닉 프린트부터 빨리 풀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플 시너지는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칠판에다 해설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계산 팁 하나 줄까요? 1387번 계산 팁 간단한 팁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둘이 연립을 했어 이거 그렇죠? 여기 넘겨요.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0이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가 1중분이네 역시 그렇지? 그러면은 이 좌표가 얼마예요? 1, 1 넣으면 1,4인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y는 x 플러스 n
보통은 이렇게 구하죠. 1,4를 지나네? 그러면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서 얘랑 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다시 연립을 해서 판별식 0이 돼서 m을 구하서 뭐 이렇게 가도 돼요. 뭐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될 거 없는데 약간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4하고 mx 플러스 n하고 하고 mx 플러스 n을 빼요. 그렇죠? 넘겨가지고 그렇지? 얘는 분명히 이렇게 인수가 되겠네요.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1 중분 나온 거 아니야.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mx 플러스 n을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러면 mx 플러스 n 나와요. 뭐 약간 이런 식도 가능해요. 계산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x 더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m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4 놓고서 다시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가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간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2차 함수의 접선을 구한다. 접점의 x좌표 알고 있으면은 되게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얘가 어디 하나 지난 좌표 잡아볼까요? 2,0을 지나네요, 여기, 그렇지? 2,0에서 내가 이 접선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 이 접선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연립을 하면 이제 이번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3x 빼기 2 플러스 px 플러스 q는 분명히 x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px 플러스 q는 어떻게 사는데요?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에서 빼기 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거를 이제 뭐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 곱하기 x 빼기 2 놓고서 다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 이 방식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근데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계산적인 측면에서 그냥 소개를 해줬어요. 알겠죠? 1055. 봅시다. 보면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값과 a, b라 하자. 삼각형 a, b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 근데 y는 k, 양수 k예요. y는 k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요점이 A, 요점이 B래요. 이때 삼각형 AO B. 이걸 제가 15래요. 15. 근데 이때 양수 K가 쓸 거예요. 이런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넓이를 이용하려면 일단 높이는 k입니다. 그렇죠? 확정. 그럼 밑변을 알아요. 밑변 알려면은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베타 빼기 알파.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k를 더하고 싶으면 뭐예요? 저 베타 빼기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면서 k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 알파 베타의 정식은 뭐예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가 k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이겠지. 두 실근이에요. 넘기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 빼기 k는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근거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2 빼기 k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돼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니까 맞죠? 이게 4k 플러스 16이네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4 곱하기 k 플러스 4 4를 빼면은 2 루트 k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2 루트 k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15다. 이렇게 해서 k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k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그럼 k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이 상황이 그럼 이 넓이를 이용을 해야겠죠? 힌트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넓이가 15다. 근데 높이는 k야. 오케이. 근데 이 밑변이 알파 베타라서 베타 빼기 알파예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k로 딱 구하는 순간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k가 나올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우리 문제 많이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 많이 했던 거잖아, 앞에서. 그래서 할 수 있겠네 하고서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거? 오케이.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어볼 수 있으면 질문하고. 봅시다 한번. 두 자연수 AB. AB가 자연수네요. 이런 거 잘 체크해야죠. AB는 자연수입니다. 이때 이 차함수 fx가 a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b래요. 이건데 f3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조건 가. f0이 6이다. 오케이. 조건 나. x의 값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크다 1대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 가하고 나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 특히 가는 되게 명확한 힌트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는 그냥 x에다 0을 대입하면 6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가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을 대입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가 6이 나올 거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a, b가 얼마나? a, b가 3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a하고 b가 자연수였으니까 a, b가 3, 1, 1, 3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죠?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가요. 그럼 뭐야? a가 3, b가 1이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a가 자연수라네. 그러니까 a가 3, b가 1이거나 또는 a가 1, b가 3 둘 중 하나인데 이거 확실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둘 중 하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 나에서 따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조건 나에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3이고 b가 1이었어. 그럼 fx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인데 이러면은 x가 2보다 클 때 항상 양수예요? 항상 양수가 맞잖아. x가 2보다 크다고 하면 x 빼기 2가 양수가 되고 x 빼기 2가 양수가 되니까 항상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a가 1, b가 3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fx가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인데 이러면은 지금 x가 2보다 크다,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항상 양수인데 이게 항상 양수가 아니죠, 그렇죠? 2하고 3 사이면은 3, 4, 음수가 되니까 항상 양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확정된 겁니다. 그럼 이제 f4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힌트 해석이 정교하게 들어가면 돼요. 알겠지? 힌트 해석.
이게 힌트를 해석하는 게 딱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 연습을 계속 내가 하는 것도 보고 또 스스로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차 방정식 x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x 빼기 a는 0.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아니고 그런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시고 모든 a의 합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문제 뭐부터 해야 돼요? x에 뭐 넣으면 0 되죠? 좋아요. 바로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a 0이란 말이죠. 그럼 이 누구냐면은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실분 중에서 이제 1은 확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모르죠, 그렇죠? 이쪽 실분을 모릅니다.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치?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중분이 되고 하나는 그냥 실근이 되겠죠. 그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얘가 중분이 되면 되겠지. 이 자체가 중분해서 이 두 개 같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 두 개 가능하잖아, 그렇지? 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얘가 그냥 두 개가 다르게 나오거든. 근데 둘 중 하나가 1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분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요 2차 방정식이 중분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그 중분이 1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러면 두 개 나오죠. 근데 얘가 중분이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봤는데 두 실근 중 하나가 1이야. 그래서 이 1이 요 앞에 있는 1과 중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 이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지? 이해돼? 더 없지다는 거지? 이해는 돼. 뭐가 문제야? 설명해 주시면. 뭐 설명해 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식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거야,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뭐예요? 1번 케이스는 얘가 중을 가져오잖아, 그렇지? 판별식이 0이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지. 그래서 a가 4가 나와요. 실제로 a가 4가 들어가면은 얘가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되니까 1하고 2 해서 두 개 나오죠, 그렇죠? 간. 그지? 항상 넣어서 체크해야 돼. 혹시나 중분인데 이게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가 되면 1 돼서 이거는 두 개가 아니잖아, 끼리잖아, 그렇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1을 등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4 플러스 a가 0이다. 그럼 이제 a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지? a가 실제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라서 이게 1하고 3 나오죠. 그럼 이렇게 중분되고 1, 3 가능하지, 그렇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하고 3이 둘 다 되는 거죠. 그 답은 7인 거지, 그렇지? 이해돼, 이거? 이거 진짜 알아도 정말 잘 나온다. 알겠지? 복습을 해서 아주 잘. 보자 한번. 흥민이는 땅콩 한 통을 사서 먹으려고 한다. 하루에 7개씩 X일 동안 먹으면 4개가 남고 8개씩 먹으면 X 빼기 1일 동안 다 먹게 된다고 한다. 이때 통 속에 있는 땅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의 합. 요거 배우시세요. 요거 모르는 사람도 꼭 보세요. 약간 이거는 좀 식을 세우는 스킬이 약간 필요해요. 처음 보면은 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면 편해요. 알면 별거 아닌데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봐봐. 일단 땅콩 한 통을 사서 먹어요, 그렇죠? 근데 한 통에 이제 몇 개 있냐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하루에 7개씩 X일 동안 먹으면 4개가 남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7X 플러스 4 7X 플러스 4가 이게 뭐예요? 얘가 땅콩의 총 개수죠.
맞습니까? 그쵸? 7x 더하기 4는 확실하게 땅콩의 총 개수예요. 그쵸?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좀 문제가 돼요. 8개씩 먹으면 x 빼기 1일 동안 다 먹는데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그러면은 이 x 빼기 1일 동안 다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에 8개씩 먹어요. 그치? 이게 뭐 1일차, 이게 2일차, 그치? 그러면 이제 x 빼기 2일차에는 8개를 먹겠죠. 그리고 마지막인 x 빼기 1일차에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땅콩이 한 개만 남아 있었어가지고 한 개를 먹고 다 끝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최대 8개가 다 남아 있어가지고 8개를 다 먹고 x 빼기 1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여기서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마지막에 x 빼기 1일 차에 한 개를 먹었어, 그렇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8 곱하기 x 빼기 2. 그러니까 x 빼기 2일 동안은 8개씩 먹은 거니까 8 곱하기 x 빼기 2에다가 마지막에 한 개를 먹었을 때 보다는 땅콩의 총 개수가 크거나 같겠죠. 그치? 그 다음에 8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8. 8보다는 땅콩의 총 개수가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1차 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은 이게 열림 1차 분식이죠. 요거와 요거를 풀면 x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땅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거? 답은 지금 x의 범위가 아니지. x의 범위가 나오면은 7x 더하기 4가 답인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요거 1176번 이거 모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한 번 알면 별거 아닙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프린트는 벌써 좀 할게요. 일단 1926번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x에 대한 학차 방정식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a 빼기 1 x 더하기 4이면요 얘가 서로 다른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대요. 이렇다고 합니다. 이때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다. 그리고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합을 구하시오. 요거네요, 맞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이제 뭐부터 시도해 볼 거예요? 조립제법. 조립제법 되나요? x에 뭐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 인수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a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로 확정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분은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같죠, 그죠? 안 되는 거 같죠? 그러면은 뭐 알파 써볼까? 이거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근데 알파 베타로 하기에는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다. 그렇죠? 사실 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도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러면은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다, 그렇지? 그럼 케이스를 쪼개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뭐 예를 들어서 알파이거나 감마일 때, 그렇지? 혹은 알파 감마가 이 두 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번 얘가 베타일 때, 그렇죠? 이렇게 쪼개 보는 거지.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나 감마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하고 이쪽은 하나가 분명 4일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감마가 마이너스 1일 거는 그렇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감마가 4입니다. 그렇죠? 그럼 감마가 4기 때문에 얘가 얘의 근이잖아, 그렇죠? 그럼 넣어서 A가 나올 거고 그럼 나머지 베타가 나오겠네. 근데 그 베타가 4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그 A가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런 식의 이게 돼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혹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1120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2bx 제곱 더하기 4bx 플러스 8a는 0인데 문제가 3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a가 절대 0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정수. 이때 두 정수 a, b가 a하고 b도 정수래요. 이때 절대값 a가 52하고 절대값 b도 52하래요. 이때 순서상 가능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제법이죠. 뭐로 됩니까? 마이너스 2.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 곱하기 ax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x 더하기 4a는 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근은 마이너스 2로 확정. 나머지 두 개는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넣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항상 해석은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지? 우리 좀 분석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5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쪼개면은 2 빼기 a분의 2분의,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이 얼마예요? 4예요. 그쵸? 근데 이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인데 당연히 얘하고 얘 중에서 지금 뭐가 지금 눈에 띄어? 당연히 지금 얘가 눈에 띄죠. 그치? 알파하고 베타가 가능한 게 몇 개 없을 거잖아, 그치? 뭐가 가능해요? 1, 4 가능하죠. 순서 바꾸는 건 없으니까 2는 안 되지.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요? 마이너스는 안 돼요. 애초에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되고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럼 뭐예요? 요 케이스일 때 한번 가능하고 요 케이스일 때 가능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 케이스일 때 넣어서 A, B에 관한 관계식을 구하고 요 케이스일 때 넣어서 A, B에 관한 관계식을 구하고 지금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어차피 덧셈이 되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죠? 지금 이해되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1번 케이스 보세요. 한번 A, B를 셀 건데 1번 케이스 하면 더하면 5예요, 5. 그렇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야. 이게 5인데 이게 2 빼기 A분의 2B예요. 그쵸? 그러면은 A분의 2B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B가 마이너스 2분의 3A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 B는 둘 다 정수여야 돼요.
절대값은 둘 다 50 이하가 되겠지. 또 A하고 B 중에서 B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일단 B의 절대값이 50을 넘으면 안 되겠네. 중요한 게 그렇죠. B가 더 크니까. 그지? 그리고 A는 짝수여겠네요. 둘 다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A가 짝수고 이러니까 세야죠. 그러면은 A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을 넣으면은 45, 32를 넣으면은 48까지네, 그렇지?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30을 넣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B가 3이 될 거고 0은 못 넣죠. 플러스 2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A에다가 당연히 플러스 31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몇 개예요? 16개, 16개니까 총 몇 개? 32개 나온대요. 1번 케이스일 때 32개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답은 아니죠. 왜냐면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2번 케이스 따져줍니다. 지금 느낌 알겠어요 이거? 아 이거 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여기 변형돼가지고 학교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5일 때예요. 그렇죠? 그치? 이건 A분의 2B가 7일 때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B는 2분의 7A예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B가 절대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쵸? 그럼 B의 절대값이 50을 넘지 않게 조정해야 되고 A는 짝수야죠. A가 더 정수가 되니까 그치? 그럼 또 세보자.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까지 대입할 수 있어요? 14. 그렇네. 마이너스 14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49겠네요.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B가 마이너스 7이고 플러스 2 대입하면은 7이고 플러스 14 대입하면은 플러스 49겠네요. 그죠? 그럼 몇 개예요? 7개, 7개니까 그렇지? 14개 나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없잖아, 그렇지? 답은 뭐예요? 46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1127번은 실제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뭐야? 30번이잖아, 30번. 모의고사 30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좀 고난도 문제입니다, 나름.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해가지고 지금은 동네 북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다 풀어보고 익히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거 변형돼서 요거 뭐 조금 더 어렵게 하다든지 아니면 숫자만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는 보잉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히 익혀주세요. 이 과정을 완벽히 소화를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숫자만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또 뭐가 뒤틀 거란 말이야. 뒤틀거나 뭐 다른 문제랑 또 결합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벽히 소화를 해야 이게 좀 뭐 다른 문제랑 합쳐져 있거나 좀 살짝 뒤틀어져 있어도 간파하고 볼 수 있죠. 그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9시 25분에 시작할게요. 9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9시 25분.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에게 쓸 것이죠. 그죠? 물론 뭐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쪼개서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절대값이 하면 뭐예요?
절대값을 씌운 값이 3부터 6이라는 건 뭐예요? 저 안에 있는 4x 빼기 5가 말 그대로 3하고 6 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 사이 있어도 되겠죠. 지금 이게 이해돼?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이 당연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이해돼요?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풀 수 있다. 그럼 저기를 이제 가운데를 4x 빼기 5가 아니라 x로 여기 바꿔주면은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다 5를 더해보자. 맞죠? 그지? 그 다음 4로 나누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수 x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x 뭐 있습니까? 이 사이에는 뭐 하나 있어요? 0 하나 있네, 그렇지? 여기에 뭐 있어요? 없네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0 하나밖에 없네. 한 개네, 한 개.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한 개야. 한 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죠? 한 개. 그래서 답이 한 개예요. 이해됐지, 그지? 근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핵심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약간 당연한 해석이잖아, 그렇지? 이걸로 좀 이렇게 이 전체 절대값이 걸려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계산 스킬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지. 또 풀다가 모르고 있으면 질문하세요. 몇 번? 977 봅시다. 977. 사차 방정식 x 대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2는 0. 요거의 두 분이 1하고 2래요. 이때 나머지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렇죠? 나머지 두 분을 알파 때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일단 느낌이 어때요? 일단 A하고 B를 모르니까 이걸 인수분해할 수 없고 근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를 먼저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1이 근이기 때문에 1을 x에 넣으면 식이 성립하고 2도 근이기 때문에 2를 x에 넣어도 근이 성립할 거예요. 그렇죠? 식이 성립하는. 그러면 모르는 문자 A, B 두 개인데 식도 두 개 나오니까 A, B를 구할 수 있죠. 일단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일단 A, B부터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x에 1을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2가 0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D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이런 식이 나오고 있지. 맞죠? 근데 1만 아니라 2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2도 대입합니다. 그건 16 더하기 8이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2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4A 더하기 2B가
보니까 이게 32고 이게 44니까 마이너스 44란 말이에요. 그래서 2로 나누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2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 b를 먼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입니다. 2 빼기 1을 하면 얘에서 1 빼면 a만 남죠, 그죠? a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7이면 b는 마이너스 8이겠네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넣으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보고 싶잖아, 그쵸? 그러면 1하고 2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걸어보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걸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12예요. 일단 1로 먼저 할까요? 그 다음에 또 2로 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죠. 그럼 나머지 두 분이 뭐예요?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두 분의 곱 얼마입니까? 근과 배수의 관계에 의해서 답이 6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푸는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겠어? 구조를 익혀야 돼요, 그렇죠? 계산을 이제 하면 되고. 풀다가 모르면 질문하세요.